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특약상 하나 때문에 1억을 날린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26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26살 때 혹시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나이이고, 어떤 분들은 좀 일찍 취업해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일 거예요. 저는 그 26살 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조금 많습니다. 제가 10채의 아파트를 한 번에 26살 때 사게 됩니다. 누군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뭐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역면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 10채를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까지 일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모아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채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까지 받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신용도가 회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도가 회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냐면 26살 때 제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그리고 융자의 이응자도 모르는 그 나이에 제가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일단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어떤 현금 흐름이 도는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적합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는 지인한테 소개해달라고 해서 갔던 아파트가 바로 그 청주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였던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서 제가 물어봤죠. 신용도가 회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용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신용카드를 쓴 적도 없어서 신용도가 아예 없다는 표현을 그때 당시 신땡은행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파트를 사서 대박을 나야 되고 월세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시된 게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면 그게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융자도 모르는데 일단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임대사업자를 내서 그 집을 결국은 이제 매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10채 중에서 딱 한 채만 임대가 맞춰지고 나머지 9채는 뭐 임대가 전혀 맞춰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시나리오로 사실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 10채를 살 때 당시에 제가 그 102동 아직도 기억나는데 102동 딱 앞에 가서 딱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10채는 내 집이다 라는 허영심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6살 때 이 딱 한 동을 올려다 봤을 때 그 허영심은 사실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 목적도 있어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1억을 내게 된 사연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릴 건데, 임대사업자는 그때 당시 2015년도였어요. 그때 2015년도에 5년 이내에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중에 임대사업자 나는 5년 안에 팔았는데 큰일 난다는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채당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한 채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집으로 행운의 편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채를 기간 안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1억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된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한 채당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임대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게 됐을 때. 그러면은 3억이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아찔하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나의 계약서 특약에다가 나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양도, 양수한다 라는 그 특약 문구 하나만 있었으면, 거기다가 추가로 이 집을 사는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저는 과태료가 영원히 발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얕은 부동산 지식 하나도 몰랐던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인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모를 이런 저 같은 상황에 처해서 놓여진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이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가까운 중개사나 나아가서 법무사, 변호사들한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특약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수많은 부동산에 있는 경험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제가 겪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